자, 글의 종류는 가사, 그리고 길어서 장편 가사고요. 여행을 갔다 와서 쓴 거라서 기행 가사. 묘사, 그림 그리듯이 그리고 있다. 그리고 사실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일본 여행을 갔다 와서 그 내용을 쓴 거야. 통신사로, 통신사는 조선시대 외교사절단이죠. 일본을 여행하면서 얻은 견문, 보고 들은 것과 감상. 그래서 기행문의 3요소가 여정, 견문, 감상이 기행문의 요소. 여정에 따른 일화도 있고 사건도 있고 환경과 풍물들을 사실적으로 제시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여정에 따른 추보식 구성. 추보식은 시간의 흐름, 발자국 이런 뜻입니다. 이 발자국. 발자국 따라. 그리고 뒤에 설명부터 볼게요. 조선 영조 때의 문인 김인겸이라는 사람이 쓴 장편 가사로 분량이 사음보 1행을 기준으로 4,200여 행에 달한다. 작가가 통신사의 일원으로 한양을 출발해서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11개월의 여정 속에서 일본의 환경, 문물, 인물, 풍속, 사건, 견문과 느낌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의 개방적인 시선을 보여주지만 객관적 관찰과 함께 주체적 정신과 화이론의 중국 중심, 입각하여 문명국인 조선인의 문인으로서의 자부심, 우월의식에 따라 타국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한편 이 작품은 홍순학의 연행가라는 기행문, 이거는 중국 기행입니다. 중국 갔다 온 이야기. 장편 기행가사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가운데 국문학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 관련된 역사 자료로도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대. 그래서 여기 좀 보면 일본인들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출발하는 내용. 근데 가다가 태풍을 만났어. 그 태풍이 가로앉고 나서 그 다음날 해가 떴는데 일출이 겁나 아름다워서 감동받고, 그래서 배 안의 상황을, 안팎의 상황을 보여주고, 일본에 거의 당도했다. 일본인들이 호사스러움, 사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감탄해. 그리고 일본 성은 우리나라의 성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크잖아. 외성의 사치스러운 모습에 감탄, 그리고 일본의 풍족한 자연환경에 대한 부러움과 조선인으로서의 우월감, 자부심,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환송식 하는 부분, 청각적 이미지 나오고, 이것도 표현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정서를 자연물에 의지해서 표현한 거. 여기 뭐예요? 물속의 어룡들, 응당 이 모습을 부각 늘리리라. 이것도. 자연물들이 나오면, 또 패구를 얼른 나서 구름밖에 보일만하다. 시각적 이미지, 모모처럼, 모모 같은 지규법. 성난고래 동안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파도가 겁나 심하다는 것을 과장해서 표현했고, 정하시고 감탄사가 나오니까 영탄법. 그리고 경외감은 두려울 정도로 존경한다는 뜻이죠. 단어 뜻도 잘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여정의 묘사를 상세하고 실감나게 하고 있어. 그러면 진짜 그 현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 그래서 현장감이 고조된다. 그리고 일동장애가 나타난 작가의식과 태도를 보시면 보입니까? 자, 자국에 대한 태도, 일본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비교한 거죠. 우리나라에 대한 문명인으로서 우리는 문명이 좀 높잖아 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와, 땅이 좋네. 농가 밭이 아주 좋아. 산형이 웅장하고 스세도 환포. 자연 엄청 멋있는데 라고 부러워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풍속에 대해서는 각방의 노자들도 호사가 참람하다. 사치가 너무 심하네. 칭왕하고 황제와 왕을 두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면서 문화적 우위에서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고 일본인들 미개하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 전체 구성은 이렇게 글의 종류가 가사라고 그랬죠? 기승전결, 처음, 중간, 끝을 네 군데로, 네 가지로, 네 단계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고, 자, 그 경험과 견문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우리 문학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그리고 통신사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요. 자, 가사의 특징은 우리 관동별곡이랑 다 배웠었죠. 조선 전기 가사와 후기 가사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 가사는 대부분 양반들이 자연 친화라든가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썼어요. 관동, 삼위성미, 상충곡, 면왕정가 이런 것들. 근데 조선 후기로 가서는 양반들도 많이 썼지만 평민들의 가사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죠. 고공, 누항, 일동장류가, 연안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본문을 한번 봅시다. 자, 요 앞에 내용을 보고 옆에 해석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문맥상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장풍에 돛을 달고 여섯 배가 함께 떠납니다. 사면과 군악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바다와 산을 진동한대. 그러면 지금 출발할 때 엄청 환송식을 성대하게 해준 거예요. 물속의 물고기들도 옹당이 놀라리라. 와,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 물고기들도 깜짝 놀란다. 해구를 얼른 떠나서 5, 6도 부산 앞바다를 떠나는 거야.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창망하여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연의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보일만 하다. 자, 배가 이미 출발해서 육지가 조그맣게 보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러면 출항 내용이고요. 자, 배 방에 누워서 내 신세를 생각해 봤어. 가뜩이나 심란한데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일어났어. 태산 같은 지규, 성남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망곡주가 나뭇잎 불리는 듯. 얘도 지규. 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나뭇잎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까지 꺼지니 이것도 과장. 12발 쌍돛대는 차처럼 나뭇가지처럼 굽어있고 52폭의 초석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이렇게 배에 이렇게 뭐냐 이거 있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돼 있겠지. 반달처럼 배가 불렀다. 굵은 우레와 잔 벼락은 등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고래 동안용은 이것도 비유적 표현. 물속에서 희롱하니 방속의 요강 타고 자빠지고 엎어져. 요강하고 침 뱉는 그릇이 다 엎어졌어. 상하 좌우 배방 널은 배 바닥에 있는 널빤지입니다. 잎잎이 우는구나. 소리를 낸다. 그리고 또 청각적 이미지도. 이윽고 해가 돋거늘. 이제 배가 지금 태풍에서 배 안이 난리가 났어. 막 요강 뒤집어지고 막. 자, 그런데 이윽고 해가 돋거늘 장관을 우리 구경하자. 일어나 배문을 열고 문설주를 잡고 서서 문 기둥을 잡고 서서 사면을 돌아보니 우와 굉장하네. 그래서 여기도 영탄법 아이고 오.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이 또 있을까? 여기가 서리법. 이런 구경도 없습니다. 이런 구경은 일출입니다. 일출 본 적 있죠? 엄청 큰 감동이 있었대. 9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만 있구나. 등 뒤쪽을 돌아보니 동네 산이 눈썹 같고 부산에 있는 산이 눈썹같이 요만큼 보인대. 지금 그러면 멀리 떨어져 왔네. 항해를 해서. 동남을 바라보니 바다가 끝이 없어. 자, 여기 우리나라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고 일본이 요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보는데 부산에 산이 보일 정도니까 일본은 보이지도 않겠죠. 바다가 끝이 없어.
위아래로 푸른 빛이 하늘밖에 닿아 있다. 위아래로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니까 시각적인이지. 슬프다. 우리 길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여기선 감정이 나와 있어요. 함께 떠난 5배는 간대를 모르겠다. 여섯 배가 출발했는데 함께 떠난 5배는 어디인지 보이지가 않아. 사방을 둘러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배, 지금 배에 돛이 조금씩 보여요. 그럼 다른 배들도 살아있는 거네요.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멀미를 하고 있어. 아, 똥물을 다토하고 혼절하여 죽게 앓고 있어, 사람들이. 다행할사 종사상은 태연히 앉아 있다. 그래도 통신사의 대장은 그래도 멀미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가 보다. 이 사람은 성격이 되게 세심한 성격인 것 같아. 하나하나 다 보고 다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죠. 배방에 도로 누워 눈 감고 도로 들어가서 눈 감고 누웠는데 대마도 가깝다고 사공이 말을 해줍니다. 다시 일어나서 보니까 심리는 남아있네. 일본 배 10여 척이 예선으로 모두 왔네. 우리를 끌어가려고 마중을 나왔어요. 자, 28일 발행할 때 수백 필 그만 줌마 화려한 안장을 얹은 빠르게 달리는 말들. 중압관을 다 태우니 기구도 대단하구나. 이제 우리를 모시러 온 거죠, 일본 사람들이. 각방의 종들도 호사가 참람하다. 아우, 너무 지나치네. 종들까지도 호사가 너무 심하대. 좌우에 쌍견마요. 한 놈은 우산을 받치고 두 놈은 부축하고 담배기구는 한 놈이 들고 한 놈은 등불 들고 한 놈은 그릇을 메고 한 사람이 거느린 수 8씩 들어있다. 나하고 산 문사는 가마 타고 먼저 갔는데 그만 지은 재고 큰 말 기든 말이 앞에 서 있다. 말들이 앞에 서 있대.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행차할 때 이제 그 높은 사람들이 여기 말 타 있고, 이게 뭐야. 이렇게 돼 있어서, 막 깃발 달린 거 이런 거 행사할 때 깃발 들고 가는 거 있죠? 그 말이 앞에 서 있대. 사람들도 왕왕 있고 흔할 쏜 대밭이다. 대나무 밭이 흔하다. 토지가 기른져서 아이고 농가밭이 아주 좋네. 이것도 견문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일본 땅 아주 괜찮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심리 실상사가 삼사상 조복할 때 복장을 입고 있는데 나는 내리지 않고 외성 구경하러 가러 갑니다. 일본 성 구경을 갔어. 인민이 부려하기 대파는 못하여도 사람들이 부유하고 화려하기가 오사카만은 못하지만 서에서 동쪽으로 가기 30리라 하는구나. 이 마을도 우리 오사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마을도 엄청 큰 규모구나. 관사는 본용사요 5층 문루 위에 연암은 구리기동 운소에 닿았구나. 와, 이 건축물이 너무 높아서 구름까지 닿아 있는 것 같아. 얘네들의 숙소가 이렇게 멋있었어. 사찰을 숙소로 삼았나 봐요. 자, 수석도 기절하고 그 돌들도 신기하고 죽수, 대나무도 정치가 있네.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외황이 사는 곳이라 사치가 측량할 수 없네. 완전 너무 사치스러운데 멋있긴 한데 이거 너무 사치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산의 형세가 웅장하고 수세도 환포하여 물도 산을 두르고 있어. 이렇게. 옥야천리가 생겼으니 아깝고 애달플손. 야, 이렇게 좋은 땅 우리 게 아니라서 너무 안타깝네. 이것도 부러움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아, 우리 땅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천부금탕, 외놈들의 기물이 되어 있네. 칭제 칭하하고, 황제를 자칭하고, 자손에게 전해주니, 개돼지 같은 비린류를 모두 소탕하고, 일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본에 가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직유법.
사용됐고요. 일본 이 놈들을 모두 다 소탕하고 사천리 60주를 조선 땅을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애국심이에요. 왕화의 목욕이 감겨서 예의국을 만들고 싶다. 이것도 예의 있는 나라, 우리나라처럼 이 예의국을 만들고 싶어. 우리는 이럴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일본을 먹어버렸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이랑 어휘, 이런 것들 보면, OX도 한번 하시고요.